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5월달 장 준비하죠. 5월달 장은 우리가 이미 예고해 드렸듯이 미중 간의 이제 기술 전쟁 또 파이 연결고리 5월 15일이 디데이고 문제가 심각해질 거니까 그동안 올라간 거에 어느 정도 변동을 주는지 미리 대비해라 라고 경고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은 그 과정에서 이제 내일장 특히 5월달장을 준비하면서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 5만 2천 원대 100% 다 매도해 드렸고 이제 가장 결정타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옛날 삼바 회계 분식 회계 거의 뭐 2018년도 7월 8월에는 뭐 상장 폐지될 것 같은 공포를 주는 그래서 24만 원까지 급락했던 주식이 지금 60만 원까지 급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종가가 58만 원이죠. 그런데 5월 달에 이 또 삼바 문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여기에 연골고리에 법률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몰려올 겁니다. 이거를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삼바도 또 바스켓 매도에 이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생기는지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삼바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보면 여러분들 삼바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한 분식회계 과정과 여기에 또 여러 가지의 또 사법부의 판단, 그 다음에 검찰 등등 여러 가지의 일정들이 이제 5월 달에 몰려서 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쭉 보시면 삼바 분식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최종 책임자는 누구? 제가 이 방식을 우리가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로 계속 추적해 드리는데 일단 쭉 읽어 보시면 이 삼바 문제 옛날에 난리치던 공정거래위원장은 요새 너무 조용합니다. 이분 얘기는 안 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계신 분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검사로 계시는 이복현 검사님입니다. 이 분이 이제 삼바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떠한 검찰의 인맥을 보면 이번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복현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반부패 수사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축소되면서 경제범죄 형사부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또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판결을 기다립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이제 그래서 관련 인사들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은 나무 위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라고 검색하면 이러한 수많은 일정들이 나옵니다. 지금 방송 관계상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떤 문제가 형성됐고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고 지금 법률 쪽에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부분이 뭐고 이게 또 평가에서 제일모직과 옛날 에버랜드죠. 삼성물산 합병의 합병 비율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등 이게 또 이재용 부회장 후계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전 정부 때 어떠한 또 부정청탁이 있었고 이 부분이 또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또 국정농단 사건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면 법률적 용어가 있어서 머리에 쥐가 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쭉 읽어보면 그동안의 스토리텔링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삼바가 어떻게 분식회계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팔로우 더 맨 이제 이거를 문제 삼고 조사하는 분이 경제형사 범죄형사부의 이복형 부장검사다. 그러면 반대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에너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 해서 삼성 측에 유리하게 또 판결을 받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삼성 팀들이 있고 그 변호사 조직도 있겠죠. 막강하겠죠. 그 라인이 어떤가? 여기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윤석열 총장 그리고 윤석열 라인에서의 이복현 검사 32기입니다. 이런 인맥들도 쭉 보시고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이분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사법 시험도 합격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회계통이시죠. 그러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현대차 비자금 수사팀 여러 가지 회계에 관련된 흐름에서 실력을 키웠고요.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과 한솥밥에 검찰 라인, 그래서 윤석열 라인으로 또 통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또 인맥 구조도 또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백현 부장검사가 삼바수저를 이제 5월달이나 6월달에 종결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강경하게 나와도 문제는 뭐예요? 그걸 판결하는 법원의 판사가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하죠.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우병우 이분을 구속시킨 분입니다. 박근혜 최성 게이트 이렇게 인맥의 연골고리들을 쭉 보시면 무슨 아주 뭐 드라마나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에 또 어떤 분이 이름이 거론이 되면요. 지금 뭐 이거 2020년 4월 8일 신문인데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이 재소환되면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까지도 또 승계 구조도 확산이 되는지 이게 지금 간단해서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금 5월달 굉장히 잡을 안석일 겁니다. 또다시 구속되는 거 아니야?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 5월 11일을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기한 한 달 연장. 그 연장의 마지막 날이 5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5월 또 11일을 또 잘 기억을 해야겠죠. 5월 14일이 또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준법감시위원회 이 부분에 판결과 책임을 맡고 있는 판사가 정준영 판사십니다. 그리고 또 준법감시위원회 김지영 준법감시위원장 이분도 또 잘 또 팔로우 더 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와 같이 이복원 검사의 반대편에 최재성 대검 중수부장 전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이복현 검사 대 유병우, 최재성 이렇게 구조가 나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이 싸움판이 또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문제는 재판부인데 재판부에서 또 가장 파워가 있는 분 지금 특검팀에서는 현 재판부를 뭐라 그럴까요?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정중현 부산판사 이분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뇌물집행 유해준 판사님입니다. 기업에 상당히 온건적이고요. 또 김지영 준법감시위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판단의 주인공이십니다. 또 인맥구조도 아주 묘하게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MBC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토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텔링에서 정준영 판사가 핵심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관상 한번 보시고요. 이분이 만들어내는 로직은 아주 단어가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 치유적 사법행위. 이 단어가 상당히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될 거라고 봅니다. 치유적 사법행위. 그리고 한 번은 또 김정준 법감시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삼바 문제를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님이 최윤수라는 분입니다. 옛날 국정원 전 차장 그 블랙리스트 우병우, 최윤수 그 다음에 추명 이 라인이었죠. 이분이 이제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의 문학의 블랙 첫 공판에서 풀려나시고 그리고 나자마자 삼바 수사의 변호사를 맡은 분이 누구냐? 최윤수 이분입니다. 또 묘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골 구조를 보면 그래서 국정농단 재판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우병우 라인 핵심 라인이시죠. 우병우 사단의 이분이 삼바 수사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팀은 이재용 재판부를 바꿔달라.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기피 신청이 됐습니다. 기각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얽히고 설킨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제가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100% 매도하고 7월 초에 실적 확인할 때까지 4만 5천 원과 4만 2천 원 사이를 다시 열어놨는데 이거는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법률 리스크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이제는 화폐 전쟁, 기술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찍어드린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화폐, 그리고 파이. 그런데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법률 리스크. 이게 우리가 문제가 왜냐면 얘네들 세 개가 시가상이 1, 2, 3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바. 요 세 개만 두들겨 패면 용 빼는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4등분 법칙을 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최고가가 62,800원입니다. 우리가 57,000원대 붕괴할 때 왜 팔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저가를 4만원. 그럼 중시값이 51,800원. 요번에 4월 17일 52,000원 찍고 지금 5만원에서 대롱대롱. SK 하이닉스는 최고가 10만원, 최저가 6만원에 중시가 85,000원. 3월 27일 87,600원, 4월 7일 86,000원, 그 다음에 4월 17일 점점 낮아져요. 딱 중시값에서 걸립니다. 그런데 삼바는 2018년 저점이 24만원. 거의 이때는 언론 보면 삼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상장 페이지 공포 속에 있었어요. 걔가 60만원까지. 그리고 중시값은 42만원. 75% 능선이 51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삼바 주식을 한번 보죠. 저기 2018년 4월 달에 60만원 고점으로 첫 번째 급락이 2018년 11월 달에 이때도 삼바 분식회계 여러 가지 28만원. 그 다음에 얼마까지 대반등 줬냐면 41만원. 그리고 2018년도 8월달, 2019년도 8월달에 이때는 다 바이오의 지옥의 날이었죠. 다 지옥의 계열 7, 8월. 이때 삼바가 24만원. 우리가 박앤세일로 집중 매수해 드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30만원에 다 털고 났어요. 하도 겁나서. 이거는 완전히 까꾸로 본 격이 되는 거죠. 완전히 뭐 공정거래위원회 요번에 진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망가뜨리려나 보나? 그래서 한번 끊어놔 봤는데 이 모양 이꼴로 됐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본 거죠. 그리고 실제 주가는 4월 달에 60만원 주고 그 전에 얼마? 54만원. 그리고 3월 달 코로나 급락 때 35만원. 그러면 감각적으로 이 55만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삼바를 갖고 계신 분은 55만원을 데드라인 잡고 깨면 일단 끊었다 다시 봐라. 그리고 삼바 지금 말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외부 문제 폭풍과 내부 문제 폭풍이 같이 겹쳐서 완전히 카오스를 만드는지 이게
내일 당장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또 연결고리가 제가 호텔신라 우선주를 찍어드린 것도 삼바 이게 또 국정농단도 연결되고 분식회계도 연결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후계 구도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여러분들 항상 지분 구도를 봐라. 삼성물산이 대주주입니다. 43%, 삼성전자가 31%. 요 두 가지가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삼성물산이 이제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이 에너지가 나온 건데 삼바 분식회계 문제가 삼성물산을 치고 나가면 후계 구도까지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 다 연결고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삼성물산도 보시면 이번 파동에서 올라가지만 다른 것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도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삼성물산도 일단 10만원과 12만원 사이는 요번에 뭐 여러가지 정부의 SOC라든지 뭐 등등 해서 뭔가 반사익 받아서 11만원, 12만원 살짝 갔다 할 수도 있지만 10만원을 데드라인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다시 구속되는지 아니면 풀어나는지 완전히 이 문제가 이제 종결되는지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이건희 회장님 건강 상태가 나오는지 2014년도 5월 14일 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6년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폐라는 거 요번에 우암 폐렴 우리가 연골고리로 이 폐라는 거 또 기저병에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의 변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태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이 삼성물산, 삼성생명, 홍라이 여사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그래서 요번에 우선주 게임들이 보이지 않게 아주 급등과 뭐 하나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 아직까지 호텔신라 우선주만 못 갔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러한 싸움에 하나의 회오리 바람이 불면 이건 무조건 10만원 갑니다. 지금 2015년, 14년, 15년도에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셨을 때 상황 한번 보세요. 2011만원,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갔죠? 16만원.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얘도 3만원을 살짝 깼습니다. 3만원과 7만원 사이에서 지금 2017년부터 2018, 2019, 2003년간 빡습니다. 여기에 로켓포를 쏘는 그러한 에너지가 이건희 회장님 건강,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법률적인 판단. 완전히 지금 오늘 그 팔로우 더 맨을 하다 보면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검찰 조직의 핵심 엘리트 간의 파워 게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병우 사단, 최재성, 그 다음에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변호사를 맡은 전 국정원 2차장 이런 것들 이런 인맥 구조들 이렇게 짜여 있기도 참 드물다라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사로 최은수 이분을 왜 선택했을까라는 것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반대편에 이 이보견 윤석열 라인 이 라인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첨부된 뉴스들을 쭉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이 검찰 상반기에 검찰 조직에 큰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님도 이번 총선과 여러 가지 사이클에서 좀 상당히 노이즈가 많은 상태입니다. 2020년 상반기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찰 인사 명단 쫙 보시면 이 내용들 잘 정리했으니까 이거는 내용이 많아서 그냥 기사로만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정현 서울 서부지검 차장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이근수 방위차업청 파견검사 3차장, 이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면 간단히 얘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참모진과 G라인 중앙지검 4명이 차장을 전부 교체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신자영 부산 동부지청 지청장으로, 신봉수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성경호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한성리 대구 서부지청 지청장으로. 아까 이복현 검사가 32기죠. 이분들이 28기, 29기입니다. 여러분 기수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쭉 그림을 보시면 어디로 갔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검찰 조직의 노이즈가 상당히 많고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 구조가 상당히 표면화된 상태인데, 일단 검찰 쪽에서 이분 양석조 대검 검찰연구관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협이냐, 상갓집 한 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또 어디로 가셨고, 이러한 연골고리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검찰, 검찰과 검찰, 삼바와 다 얽혀서 어떠한 결론을 낼 건지, 이게 5월달 장에 또 외부적인 쓰나미 파도, 미국과 중국의 간단히 얘기해서 무역전쟁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환율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삼바 1등 그룹의 이러한 법률 리스크가 또 시장을 어떻게 전개시킬지 한번 7월 달까지 봐야 됩니다. 결론은 오해하신 분들 다 매도해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외부 불확실성, 내부 불확실성, 간단히 얘기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예 다시 불확실성 제거하면 재구속되든지 완전히 법률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지, 이 두 가지 상황의 갈림길을 확인해야 돼요. 그 상황까지는 일단 또 틈새 전략만 고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5월 달에 갑자기 삼바 문제가 핫 이슈화 됩니다. 이게 실제 시장에 또 어떠한, 이게 또 시가상이 1, 2, 3을 결정하니까 또 파생 변동성의 장난이 아니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틈틈이 내일장 위에서 또 자료 복귀 및 요 채팅창을 열어야 또 자동으로, 그러니까 제 제자가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깜빡깜빡하고 안 올려갖고, 그래서 이 채팅창이 열려서 닫는 순간에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가동해서 내가 올려야 될 자리를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깜빡병에 자료 못 올리는 거는 이제 벗어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계속 준비를 해보죠.